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 날씨가 추워졌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글로벌 라이브 바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새해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내년에 살 빼자, 살 빼자, 운동하자. 네. 자, 그래서 2024년에 자 미국에서 뉴 이어 때는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야 될까? 각자가 이제 소망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은 퍼센티지 59%를 차지한 게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번에 사실 많은 소비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사실 내년에 많은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가 네.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될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더 하자.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먹자. 그리고 35% 정도 되는 그 비중 자체가 살을 빼야겠다. 일라이릴리가 이제 내년에 다시 랠리를 할지. 네. 예, 하여튼 뭐 쉬어가는 차원으로 제가 요포를 갖고 나왔는데 혹시나 이조 기자님 아니, 뭐 있으세요 내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자, 살 빼자. 운동하자 살 빼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걸 보고 한 게 아니라 네. 저의 그 새해 계획이었습니다. 예. 새해 계획이 운동하자 저는 살 근데 빼자. 이번 생은 돈은 그른 것 같고 그래서 돈 얘기는 안 했었는데 예. 역시 돈을 더 많이 모으자 이게 가장 많았군요. 예.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새해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김대희님께서 새해 소망이 로또 1등. 로또 1등. 로또 1등인데 요즘 로또 저도 저 새해 소망을 한 20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도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고 네. 좀 건강해 보자. 가족과 또 많은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새해 희망이라는 거는 그렇죠. 너무 놀았다는 본인이 안 놀았다는 이제 놀았다는 본인이 같이 안 지내놓고 지금 그러니까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네. 새해 소망이 있는데 연말에는 또 우리가 어떤 새해 소망을 또 좀 만들고 갈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글로벌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9%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메타는 1.67% 상승, 인텔은 2.12% 상승. 네. 또 자그마하게 페이팔도 한 2.5% 상승했다. 처음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89%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유가가 WTI 기준으로 74불, 브렌트유 기준으로 79.8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뭐 민간 선박이 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뭐 전제 지정학적 악재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 유가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덱스가요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하고 수요 약화를 경고로 해서 프리마켓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9%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페덱스가 또 속해 있는 여러 섹터들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페덱스가 또 어쩜 보면 상징적인 그러한 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향후 수요 약화를 좀 경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뉴스는 영국의 11월 인플레이션이 2년 만에 최저치인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을 보게 되면 4.4%, 4.5% 이렇게 또 기록을 했었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또 경기 침체를 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막 좋아하기보다도 한번 이러한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현지 통화 대신에 미국 달러 결제를 유도했다라는 것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 법원에서 하나로 약 130억 원 정도를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호주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자사 플랫폼을 이제 이용하게 했고
그 결제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로 계산하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인정을 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그래서 고객의 수를 보니까 약 6만 3천여 명이 이때 이제 미국 달러로 결제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송이 걸렸고 네. 결국에는 호주 법원에서는 이 소비자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어비앤비 잡음이 많습니다. 싫죠. 싫어요. 네. 에어비앤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중국 알리바바에 관련된 뉴스인데 성장 둔화에 따라 전자상 거래 사업 총괄의 에디오 CEO를 임명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좀 나왔습니다. 예, 성장 둔화에 따라서 뭐 CEO를 변경했는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CEO를 변경했는지는 뭐 내부적으로는 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알리바바가 핀도더한테 또 네. 밀리는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약간의 쇄신을 좀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서 약간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뉴스가 어펌에 관련된 뉴스예요. 어펌하면 Buy Now, Pay Later. 유명하죠. 예,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실 과거 크게 또 붐을 일으켰던 그러한 기업이긴 한데 이 기업이 월마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키오스크를 약 4,500여 대를 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15.5% 급등을 하고 있는. 어제 15.5% 네.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펌 뉴스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뭐 어제 또는 지난 이틀 동안에 트레버 밀턴의 사기 혐의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네. 뉴스를 좀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죠. 예, 4년형을 선고받고 니콜라가 12.8% 급등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약간의 종양을 좀 덜어낸 게 아닐까. 종양. 이렇게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니콜라가 큰 변동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어제도 뭐 제가 잠시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태양광 기업들이 최근에 약간의 큰 변동성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나 선런, 인피니지 에너지 같은 이러한 태양광 업체, 태양광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 내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동반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태양광 기업의 섹터들이 동반 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에 따른 어떤 방향성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해져 있는데 지금의 태양광 기업들이 그러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이런 낮은 어떤 가격대 크게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평가 구간인가에 대한 많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이제 연착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가라고 해서 제가 4가지 요소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갖고 나왔는데 4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에 관련된 지표,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성장을 이끄는 아주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소비다. 이렇게 소비가 됐는데 이 경우에 지출에 있어서 딱 적절한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가 너무 냉각이 돼서 우려하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면 또 소득이 줄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마이너스, 그냥 데스 스파이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소비자가 수요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또 위험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연착륙을 위해서는 소비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강력한 소비가 기업 수익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임금을 계속 높여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급격한 소비도
좋지 않고 네. 그렇다고 너무 다시 또 화랑을 일으키는 소비도 기업에는 또는 전반적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정책에 있어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소비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디스인플레이션 좀 둔화가 된다면 연준 자체가 더 늦게 또는 더 점진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이제 연말로 넘어가는 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인데 오른쪽 편은 그냥 제가 재미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을 하는 시간은 많은데 네. 임금이 좀 적어요. 아,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표를? 자, 이게 보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국가고요. 네. 또 멕시코는 정말 많이 일하더라고요. 멕시코 일을 많이 하는군요. 예,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있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네. 예, 근데 한국이 지금 자 여기 있죠, 여기. 예, 오른쪽에 보게 되면 미국, 우리보다는 조금 덜 일하는데 임금은 거의 한 2배 가까이 받고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지표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여러 유럽의 나라가 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배 적게 일하는데 네. 약간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뭐 재미로 한번 국가별로 임금과 어떤 그 웨이지, 일하는 시간과 웨이지, 임금에 대해서 한번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착륙을 위한 우리 노동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사실 골디락스와 같은 소비자 활동의 완화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조금은 필요하다. 아, 고용 시장은 확실히 나빠져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 고용 시장이 그렇죠. 좀 어찌 보면 물론 지난 뭐 작년과 올해 초에 비해서는 많이 쿨링 다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은 더 감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자, 한 가지 이제 경로를 좀 보게 되면 2020년 초 노동 참여율이 붕괴된 후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초면은 이제 코로나 때죠. 네. 그때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회복은 되고 있어요. 회복은 되고 있지만은 이 경제가 좀 유지되는 경우에 지금의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는 근로자를 어느 정도는 좀 감원을 하고 인력 부족의 위험을 좀 감수하는 대신에 기업은 채용을 조금은 늦추고 네. 공석 자체를 줄이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노동시장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쿨링다운을 지속적으로 좀 가야 앞으로 내년에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경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추세가 지금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구인 건수를 봤을 때 2022년 1,200만 건 이상의 정점에서 이번 10월 달을 보게 되면은 870만 건으로 크게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좀 줄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원자재예요. 사실 최근에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재는 사실 가격 변동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예, 그래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연구를 해봤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변동성의 37%가 원자재에 의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PC 코어 PC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 PC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거의 55%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휘발유에 대한 의존도가 또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민간 선박이 이제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도이치뱅크에서는 또 이러한 표를 보여줬어요. 뒤에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 과거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초크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수혜주 은하가 될 수 있고, 네. 예, 어느 그 라인을 우리가 공격했을 때 어떤 선박이 좀 모이는 그 구간을 우리가 초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수입 물량을 보게 되면 이 초크 포인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와, 이 표 좋네요. 예, 밑에 보게 되면은 유럽의 임포트, 그러니까 유럽의 수입을 보게 되면은 그 초크 포인트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파란색으로 좀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의존도가 좀 낮다라는 표현이고 위에 전반적인 전 세계의 수입의 어떤 물동량을 보게 되면은 이 초크 포인트에서 붉은색 또는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뒤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원유에 관련된 원유선에 대한 추정 맵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초크 포인트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뒤에 있는 사진에 있는 이 글로 이게 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많은 선박들이 좀 의존돼 있고 이런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이런 초크 포인트를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전 세계의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4년에 어떤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리 좀 변동성을 네.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여러 이제 뭐 공격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화두에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불가능한 이유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기상 이유가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정학적 악재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연착륙이 올까라고 봤을 때 일단 1번, 네. 1번은 소비, 2번은 노동, 그리고 노동시장, 3번은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인데 사실 중국의 여러 이제 정책적 대응 그리고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좀 도움이 됐어요. 예, 도움이 됐고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중국 입장에서는 수요보다는 좀 공급을 더 많이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 하락을 낮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긴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중국이 자폭해서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낮출 그렇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이제 2021년 그리고 2022년 어떤 큰 폭의 가격 인상에 있어서 그때는 이제 가격 인상이 됐었죠. 근데 2023년 넘어오게 되고 미국의 전체 수입이 16.5%가 중국산이래요. 예, 이러다 보니까 2023년 내려가는 그 가격 인하 어느 정도의 중국산에 의존돼 있던 그런 가격 자체가 조금 인하되면서 인플레이션 도움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변에는 지금 중국의 여러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해 11월에 이런 얘기했는데 미국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과거에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상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시장에 맡겨서 앞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 내년에 연착륙이 온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연착륙이 온다는 것은 거의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장의 상황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앞으로 향후 2024년 연착륙을 기대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한번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역사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렇죠. 경기가 부러지지 않고 예. 진짜 그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네. 이게 정말 내년에 예. 결정이 나게 되겠네요. 예. 결과는 내년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좀 볼 거는 뭐냐면 요즘에 테슬라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좀 나쁜 일들도 있고 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싸움으로 치면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디즈니 밥 아이거 회장의 싸움이 가장 재밌는 구경거리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하고 지난 밤 사이에 인증샷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화면 함께 보시죠.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자신의 차에서 삭제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 넷플릭스 있고 훌루도 있고 다 있죠. 다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만 없습니다. 심지어 트위치도 있습니다. 뭐 트위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수한다고 했지만 예. 디즈니 플러스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시발점은 딱 거기였었잖아요. 반유대주의를 마치 지지하는 것 같은
엑스포스트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거대 기업들이 광고를 제외한다고 했고 그 수많은 기업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디즈니를 타겟으로 많은 공격을 해왔었고 예. 자 그러자 이제 디즈니에서도 계속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자 결국 결과적으로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제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혹시 지금 테슬라를 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제보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가 차량에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뭐 기사에 보면은 뒤끝 장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차에 네.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있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차 어, 운전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나? 모르겠네요. 어허. 그게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행하면서는 못 보게끔 메인보드에서는 안 되고 뒷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운행했을 땐 그랬습니다. 예. 제가 운행했을 때는 메인 그 화면에서는 예. 운행 중엔 못 보는 걸로 되어 있었고 뒷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못 보게 만드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근데 불법이라서 아마 그렇게 해야 돼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단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DMB 한참 유행할 때 예. 그때도 사람들이 막 DMB 보다가 자꾸 사고 나니까 그래서 그거 법을 바꿨습니다. 그때 그래서 DMB 시청을 못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바꿨었는데 예. 그 어쨌든 이 디즈니 플러스가 삭제가 돼서 뒤에 있는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도 못 보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발 더 나간 게 있습니다. 네. 밥 아이거에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너희 X에서는 광고 빼고 왜 페이스북에선 광고 안 빼냐? 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아니 아이들 그러니까 아동 착취의 플랫폼에서는 너희가 광고를 하는 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보니까 페이스북이 지난 그 12월 5일에 예. 뉴멕시코에서 고의로 어린이들을 성적 착취하고 정신 건강의 피해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메타를 상대로 뉴멕시코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플랫폼들이 가끔 범죄에 많이 이용됩니다.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그 예전에 ISIS에서 요원들 모집할 때 그때 이런 것도 SNS도 맞아요. 쓰였었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인신매매를 목표로 하는 범죄자들의 온상이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를 이제 성인용 콘텐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플랫폼들이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러면 여기 페북에는 광고하는 게 괜찮고 내가 말 한번 잘못했다고 이제 물론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디즈니가 X에서 광고를 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서 욕해서 그래요. 욕해서. 욕은 또 머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밥 아이거가 네. 잠깐 뺐다가 하려고 했는데 네. 욕해서 밥 아이거도 삐진 거야. 그러니까 예. 참 지금 싸움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근데 이게 약간 요즘에 이념 싸움처럼 돼버리는 것들이 좀 있어갖고 예. 이렇게 이념 싸움이 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극단의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 또 대선전이 치러지게 될 텐데 예. 여러 가지 이념 싸움으로 또 좀 극단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어제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펌이 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 어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무이자 할부니까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싶긴 한데 제가 그 이 핀테크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보니까 어펌을 이용해서 무이자 할부를 받는 것도 할부를 받는 거지만 신용 점수를 쌓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펌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한번 저희 이 얘기 했었죠.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신용카드 발급 안 되는 거. 맞아요. 신용 점수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것은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미국의
이게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그 신용 거래가 없다 보니까 신용 점수 자체가 낮고 그래서 뭔가 신용 거래를 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카드로 할부도 안 돼, 뭔가 사기도 어려워.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제가 용어는 까먹었는데 약간 리스 같은 형태의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 점수를 쉽게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매 그 거래마다 신용 점수를 계속 쌓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펌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어펌이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갔을 때를 보시면 거의 11월 초반이거든요.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펌의 주가도 급격하게 오른 걸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좀 미국 내에서도 경고의 음이 계속 일고 있어요. 뭐냐면 화면 보시면 지금 카드 대출, 신용카드 대출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서 1조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물론 이건 계속 늘어나는 거긴 해요. 예. 원래 돈의 가치라는 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원래 늘어나는 거긴 한데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보시면 이게 3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연체율인데 3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BNPL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맞는데 예. 다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맞는데 와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경고의 음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1월 달 때부터 계속 미국 소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 미국 소비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걱정, 우려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네, 그렇죠. 예, 지속적인 어떤 부채, 음. 개인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오토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꺾이질 않으니까 네. 야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도대체 이렇게 돈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경기 펀더멘털을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 펀더멘털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이유는 경기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논리를 펼치시는 거고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연준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골디락스로 금리 인하에 성공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극단으로 그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미리 단정지어서 골디락스로 이제 금리 인하는 역사에 없던 것처럼 성공할 거야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고 경기가 부러질 거야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고 좀 시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주요 뉴스들 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2부에 찾아뵙도록 할 텐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저희 3프로 통신원 네. 분들을 모셔가지고 글로벌 통신원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